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얼마 전까지 김종인 영감이 몽기를 부리고 이준석은 또 그걸 기사들에게 옮기고 그 두 사람의 측근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러면서 후보를 흔들고 급기야 이준석까지 당부를 거부하는 이런 한심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훈의 만사행통 최만통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어제 저는 오늘 창간호를 발행한 자유일보라는 신문의 창간호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 기사를 싣기 위해 폭우가 부붙는 중부고속도로를 내달렸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짙은 안개가 끼었고 차는 엄청난 속도로 달렸습니다. 제가 운전한 건 아닙니다만 차가 덜컹거리고 그때마다 안전벨트 명계에 죄어 온다는 느낌. 그래도 윤석열 후보를 청주국제공항 대회의실에서 지역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그 옮기는 와중에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를 하기로 교섭을 해놨지만 현장 상황이 만만치 않겠다라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저한테 문자도 보내고 해서 이게 제대로 될지 걱정을 하며 달렸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 1시간 전에 윤석열 후보가 도착이 1시간 전에 도착해서 그 차 안에서 기다리며 미리 조금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머릿속을 구상을 했습니다. 이었고 윤석열 후보가 오더군요. 청주국제공항 분위기는 아주 따뜻했습니다. 공주가 부친의 고향인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출범 후 첫 방문지로 충청권 그제 이틀 전 세종시와 인근을 방문한 데 이어 대덕 연구단지까지 어제는 청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국제공항의 업그레이드와 그 밖의 지역 신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2차 전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소재이죠. 2차 전지를 생산하는 강소기업을 방문해 대덕연구단지에 이어 과학기술의 중요함을 일깨우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행보를 계속했습니다. 어제 저는 거의 20년 만에 현장을 취재하는 그런 짜릿한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리 의뢰인지 교섭을 해뒀지만 경호원들이 그 다음에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저께 청주공항에 들어서자 그 공항 대합실에 있던 충청도 시민들이 많았겠죠. 윤석열을 연호한 분들도 계셨고 따뜻하게 발길을 멈추고 바라보거나 이래 친근함을 표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윤 후보가 음식 파는 2층으로 가서 쳐다보이는 그 간이식당 어묵꼬치 같은 거 파는데 로 가더군요. 가서 그 식당 여주인에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위로의 말을 따뜻하게 건네고 또 여주인도 화답을 하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통상 대선 후보 주자들은 그래도 한번 먹어보는 게 그게 그림이 됩니다. 방송이나 사진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쓴 채 먹기도 그렇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거 먹고 싶은데 못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미소를 짓고 또 발길을 돌리고 하더군요. 제가 윤석열 후보보다 대학 1년 선배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썩 잘하는 사이는 아니라, 걸어가면서 몇 마디 물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워낙 경호들이 철저하고 이렇게 해서, 청주국제공항에서 대회실로,
가는 도중에 제가 그 차에 그냥 재빨리 탔습니다. 가면서라도 몇 마디 물어보려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도 상당히 당황해하고 경호하는 사람들도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그건 경호가 뚫린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내릴 테니 한 10분만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근에 뭐 한 100m도 채 안 되는 곳의 대회의실로 저도 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만 뭐 그렇게 들을 만한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뭐 청주공항장 또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걸 제가 듣고 있을 이유는 없고 저는 밖에 나와서 인터뷰 기사를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나오더군요. 근데 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뭐 또 이래 그 이야기를 좀 들으려 했더니 경호원들이 나를 점 찍어두고 요주 인물로 아마 분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후보에게 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판단 때문인지 경호원 한 명이 윤여지를 딱 막았거든요. 막았으면서 무전으로 연신 샤워하겠다. 뭐 이런, 그게 아마 샤워라는 게 영어 철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경호용으로 몸으로 접근을 차단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윤석열 후보를 놓쳐버렸습니다. 놓쳐버리고, 차로 올라오면서 윤석열 후보와 전화통화로 인터뷰를 간신히 마무리를 하고, 오늘자로 창간한 자유일보의 일면톱 인터뷰 기사와 3면 전체 광고가 있기 때문에 그 양이 뭐 꽤 많이 들어갑니다. 한 4,500자 정도 길게 인터뷰 기사를 작성해 보냈습니다. 뭐 아직 신생 언론사라 영향력은 미미할 겁니다만, 이 신문의 어쨌든 창간 후에 뭐 1면과 3면, 주요면에 또 뭐 제1야당의 그 대선 후보 인터뷰를 길게 썼다는 것은 뭐 상당히 보람되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과 오랜만에 몸싸움도 하면서 참 옛날에 느꼈던 옛날에 뭐 시위 취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참 어려운 취재들이 많습니다. 그런 취재를 할 때 느꼈을 짜릿함, 뭐 도파민이라는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오랜만에 받았습니다. 그것도 잠시 뭐 뉴스가 이준석 후보가 전날 초선 의원 몇 명과 소주를 많이 마시고 이걸로 뭐 끝인지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페북에 쓰고 소식이 두절이 되어 그랬습니다. 뭐 어떤 신문에선가는 부산에 측근 몇 명과 나타났다, 공항에 나타났다는 그런 사진도 실린 것을 봤습니다만, 지금 대선이 97일인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 물론 이제 선대위 출범 후에는 뭐 대선 후보가 전권을 쥐고 뭐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뭐 대선 이준석 후보는 사실 뭐 큰 역할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준석 후보가 20, 30 뭐 이른바 MZ세대의 나름대로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대표에게 당 미디어 홍보 미디어 본부장 역할까지 맡겼습니다. 선대위 상임위원장에다가 둘 다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투정을 부리듯이 당무를 중단하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준석 후보, 어떻게 그렇게 경거망동을 제1야당의 후보를 했던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맞아야 돼. 제가 처음으로 5대를 때렸습니다. 4대까지가 밖에 안 때리는데, 이준석! 너 하는 행동이 뭐야? 한심한! 지금 시대 정신은 폭정과 실정을 일삼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 중차된 일을 앞두고 투정을 부리고 칭얼대는 어린애처럼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것을 엄마가 안 된다고 하자 길바닥에 벌렁 자빠져 누워 부둥거리는 어린애 같은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런 자가 제1야당의 대표를 하고 이 막중한 대선을
야당 후보를 흔드는 듯한 망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김종인 영감이 몽기를 부리고 이준석은 또 그걸 기자들에게 옮기고 그 두 사람의 측근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러면서 후보를 흔들고 급기야 이준석까지 당부를 거부하는 이런 한심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그냥 놓아둬야 됩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김무성 전 대표, 이분이 공천 완료 하루 전 공천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잠적해버렸습니다. 그 동선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어느 조간신문 일면 톱에 영도다리 위에서 멍하니 서 있는 연출이죠. 기자들이 알려주고 사진 찍으라고. 그 결과 그 당 이름도 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한심한 당은 참패를 하고 맙니다. 처음에 170, 180석 운운하다가 공천을 개판으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대리인들 한심한 이한구 뭐 현기환 뭐 이런 작태를 보였죠. 그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는 첫 출발점일 겁니다. 직인을 갖고 가지 않았는데도 언론들은 누군가가 직인이 없어졌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어느 신문인가는 제목을 옥새 나르샤라고 하는 자극적인 표현을 해서 그 당의 한심한 작태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결과가 참패였습니다. 지금 김무성이 그랬던 것처럼 이준석이 그런 짓을 해서 또 야통 정교의 대업을 거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준석을 응징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은 자기 정치를 하고 후보를 흔들고 하는 그런 작태를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아마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종로 재보궐선거 이런 곳에 이준석이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차지하려면 후보와 기싸움을 하고 어느 정도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야 그런 게 가능할 거다. 이런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전합니다. 이준석 대표 한 번 더만 김종인 감독 함께 둘이 협공을 하듯 후보를 흔들고 야통 정교의 대의를 망각하고 망동을 일삼고 있는 이게 뭐 때문에 하는지를 알고 있다. 3월 9일 날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5곳에 대한 공천권, 그 다음에 그로부터 84일 날 뒤에 치러지는 6월 지방선거에서 또 주요 지역의 공천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후보를 흔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망동을 일삼는 자들 둘을 합쳐서 10대를 때립니다. 참 저희 패친들이 이준석의 망동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많이 쓰고 있더군요. 조선신문에 참 일면에 이렇게 이준석 이런 작태를 보여드리겠습니까? 이런 작태를 저희 신정인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이 칼럼에서 정말 잘 지적을 했더군요. 상황과 중학교 2학년생 노육에 찌든 김종인 영감의 상황들, 장난감 안 사준다고 투정 부리는, 게임기 안 사준다고 투정 부리는 중학교 인생의 망동 이준석. 국민 여러분이, 특히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김종인과 이준석을 심판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멍이든 이재명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권은 이해찬, 양정철 이런 여권 실세 핵심들, 전략가들이 머리를 짜내고 온갖 음모 술수를 다 꾸미고 있습니다. 어제 김한길 대표의 설득과 권유로 신경민이라고 하는 MBC 앵커 출신의 국회의원도 했죠. 국민의힘 새시대위원회 쪽으로 함께 일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원 구부를 하고 소동을 피우는 이준석에게도 접근을 해서 아마 유혹하고 어떤 자리를 보장하고 할지도 모릅니다. 백주대낮에 이준석 여당행 뭐 이런 기사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레인드에 빠져 있지만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째 이야기하지만 성탄절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줍니다. 형집행정지로. 또 통일진보당 이석기 풀어줄 것입니다. 자기들은 아직은 그런 결정된 바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제가 입수한 아주 여권 깊숙한 곳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이건 뭐 우여곡절이 좀 있을 수 있으나 100% 저는 확신합니다. 이석기가 나오면, 통일진당의 이석기가 나오면 경기 동북으로 오면 더욱더 힘을 낼 겁니다. 또 여권은 박근혜가 나와서 친박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흔들고 하는 그런 계산까지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또 MB는 안 풀어줍니다. 복수심인지 뭐 또 다른 정치적 계산인지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이 한심한 폭정과 실정, 부동산 폭등에 종부세 폭탄에 이 폭폭 양폭에 우리 국민들의 가슴은 무너지고 신음하고 등이 힐 것 같은 고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준석이나 김종인 같은 이 해방꾼들, 정권 교체의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을 씻어내고 치워버려야 야당의 정권 교체가 더욱더 확실해질 겁니다. 그래야 야당의 단일화,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야권의 주요 주자들과 윤석열 후보가 공정한 방법으로 단일화를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해야 됩니다. 구정 연휴가 되기 전에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야당의 정권,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당은 지금 불태전의 기세, 경기 동부가 똘똘 뭉쳤어 이재명 후보를 엄호하고 양정철을 비롯한 별것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권의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가인지 뭔지 하는 자들이 온갖 꾀를 다 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빙정당인 국민의힘 안타깝습니다. 과거 대선은 당이 치른 게 아닙니다. 노무현 당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서 김대중 후보, 김무성 후보 뭐 이런 분들은 당이 중심이 됐을 수 있습니다. 노태우도 뭐 전두환은 지역가 선거 있고. 그러나 그 후 MB만 하더라도 비주류 국회의원 뭐 조금 하다 말았던 사람이고 지자체장 서울시장을 했던. 그래서 당은 그냥 뭐 있었고 한국포럼이니 뭐니 뭐 이런 사조직 형태의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박근혜는 대표를 지내고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김무성을 중심으로 권영세 뭐 이런 사람들이 해서 괜히 뭐 있던 경제민주화 이런 한마디만 갖고 왔던 김종인은 나중에 몽디를 부리고 선거 공약을 자기가 결제도 해주지 않고 계속 뭉직거리다가 퇴근을 해버리고 그래서
선관위 내일 공약집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군영세 서장은 뭐 이런 사람들이 김무성한테 이야기하고 후보 제가를 받아가지고 김종인을 패싱하고 그런 한 일이 있습니다. 김종인 과대부장된 허명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나 그 사람하고 짝짝꿍을 하고 사칙사법을 하는지 모르지만 김종인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지도 모를 영악한 이준석 대표, 자기 정치. 아마 이준석은 5년 뒤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버드대 출신의 이준석, 그 뒤에는 하버드대 출신 20, 30명이 전사들이 SNS 전을 펼치고 또 이준석에게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야당 통합과 정권 교체에 쌍지팡이를 짚고 해서 정권 교체가 물거품이 된다면 이준석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못 됩니다. 어린 박찬종, 이런 비아냥이 지금 벌써 들리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은 그냥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못하는 영선 국회의원, 위성 정치인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에게 경고를 하는데, 내가 27살 위의 인생 선배로서 경고하는데, 한 10년은 그 현장에서 배우고 노력해서 야당 통합 정권 교체에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겸한 자세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그럴 때 대선은 대권의 길도 열릴 수도 있고 5년 뒤도 이준석의 시간은 아닙니다. 그 후입니다. 그런 걸 똑바로 정신 차리고 알아먹기를 기대합니다. 이만입니다.